외국인 매매 패턴도 좀 방향성 자체가 돌아오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최근 시장을 되게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도 얘네들이 움직이겠다, 싸면서도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가서 아까 지수가 진짜 2,800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가면요. 그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또 소부장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소부장도 흐름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소부장 쪽에서도 계속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소부장 쪽에서도 후공정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래요. 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소부장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막 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막 엄청나게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산업 사이클이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얘네들 중심으로는 좀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좀 묻어두신다 하더라도 좀 일정 부분, 그렇다고 해서 소부장만 이만큼 가져가시면 좀 부담스럽고 안정적인 대형주들을 가져가시는 가운데 소부장을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은 수익률이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면은 2차 전지는 좀 큰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며칠 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매도 리포트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걸까요? 자, 2차 전지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여기 보시면은 수요 공급 전망이 있어서 네. 이게 여튼 파란색이 미국이거든요. 네. 25년부터 완전 쇼티지예요. 그쵸? 북미는 이미 쇼티지고 글로벌 전체로 보면 25년부터 또 쇼티지예요.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은 2차전지 소재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요거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셀이 하늘색이고 소재가 짙은 파란색인데, 자, 지금은 셀은 이익이 올라오다 보니까 셀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졌고요. 소재는 이익이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데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부담스러워졌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뭘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셀을 사자. 자, 그럼 소재는 얼마나 더 떨어져요? 소재 업종도 이제 급격한 주가 가격 조정 거의 끝났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남았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 2차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이런 업종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톤다운하고 오히려 상대적 소재 업종 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애들, 걔네들을 쳐다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셀 업체들을 투자하는 게 좀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특히 올해 안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기 메모를 보니까 24년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 25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몇몇 개들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소재업종 내에서는 요거를 보자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소재업종 내에서도 25년, 24년, 26년, 26년 이익 전망 레벨업 되는 강도가 얘가 좀 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재업체 내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또는 최근 보면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애들도 있거든요. 걔네들을 좀 사보자. 아마 대신증권, 사이버스 뭐 그런 데 들어가셔서 오늘 저희 2차전지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을 썼어요. 제목이 사야 할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로는 되게 좋은데, 그쵸. 그 안에서 이제 소재랑 셀이랑 이렇게 부분을 좀 나눠봤을 때 너무 급등한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낮아진 셀 업체들이 조금은 가볍게 움직일 거다. 특히 7월 달에는 IRA 법안 또 세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나오면 또 이해득실이 커지면서 좀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는데, 아마 그 수혜가 셀 업체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셀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시는 게 2차전지 좋은 건 알겠는데 요즘 변동성이 너무 너무 커가지고 크죠. 예. 하루에 막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니까 10%, 16% 올랐다가 10% 빠지고 또 6% 간다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저점 수준에서 샀다가 팡 튀면은 팔고 또 근처 오면 사고 팡 튀면 팔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박스권 등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적응되지 않는다. 아니면 잘못하면은 거꾸로 탈 수도 있거든요. 네. 팡 튀면 따라가서 샀다가 밀리면은 손절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서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 박스권 상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저점권에 근접했을 땐 사고 올라오면 욕심내지 않고 팔고 하실 수 있을 분들만 접근을 하시지 오히려 그보다는 그냥 좀 기다렸다가 올해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바닥권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할 때마다 다시금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소재 쪽 아직까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네. 외국인 매매 패턴도 좀 방향성 자체가 돌아오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년에는 소재 업체들도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섹터는 좋아지니까요. 계속 24, 25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쇼티지가 네. 날 정도로 좋으니까 맞아요. ETF 같은 거 그냥 모아가도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그래서 저도 지금 퇴직연금으로 노리고 있죠. 네. 저도 퇴직연금 최근 막 반등해가지고 반도체 좀 물려 있었거든요. 반도체도 약간 줄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좀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자동차 이런 것들 살려고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인터넷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올해는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반기에 미국, 유럽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그리고 최근 반도체에 퀘스천 마크를 던져준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하고 포드 합작해가지고 배터리 스테이션 같이 맞아요.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자칫하면 미국만 뭉치는 거 아니냐. 미국 자동차 기업들만 자기네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미국 이외의 자동차들은 니네끼리 알아서 해 하면은 되게 소외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걱정들. 또 하나는 이제 IRA 법안에서 한국 차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출혈 경쟁, 이익을 좀 내려놓더라도 점유율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2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분기 때 자동차 수출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환율 효과도 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때 어떻게 하냐? 자 보실게요. 24년, 25년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시면은 반도체, 2차전지 다음으로 튀어오르는 그림이 나오는 게 자동차예요. 여기서는 자동차가 4등으로 가요. 25년에는. 자 그럼 내년 24년엔 자동차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IRA 법안에 배제돼 있다 하더라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7, 8월 달까지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하는 정도. 그걸 넘어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잘 모아가면 내년에는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 레벨업이 나타나면서 좀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 물어보셨는데 인터넷 여기 들어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 인터넷은 네. 1등하고 2등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애널리스트,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1등 기업에 대해서는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있는데 2등 기업은 조금 비용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챗GPT 같은 서비스를 아마 올해 하반기에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노이즈는 있습니다. 최근 뭐 검색 점유율이 네, 구글에 떨어지고. 밀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돈을 버는 데는 검색이 아니에요. 쇼핑입니다. 네. 돈을 버는 데 쇼핑이고 그리고 지금 해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작년에 해외 기업을 또 M&A 한 게 있어요. 그 기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열려 있어서 저희는 인터넷 기업 중에서도 1등을 네. 가장 선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털어냈고 이제 수익성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줘야 될 텐데 2분기, 3분기 실적이 조금이라도 올라와주는 그림들이 보여주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방향성에 대한 매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막
정고점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바닥 대비 뭐 한 50%까지는 그래도 네. 좀 올라갈 수 있지 있다. 않을까. 네,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더라도 음. 지금 흐름들이 좀 명확해요. 네. 뭐냐면은 연초 이후 3월 21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22일부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샀다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또는 그때부터 지난 주말까지 산 애들 보면 반도체는 주구장창 삽니다. 그리고 자동차, IT 가전 기계 얘 네 업종은 뭐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연초 이후부터. 네.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매도했던 업종들을 사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연초 이후 3월 21일까지 가장 많이 팔았는데 매수 전환했고요. 최근 날아다니는 조선 업종도 매수 전환. 그리고 건설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매수 전환. 안 오른 게 제약바이오, 건강관리, IT웨어도 아직 많이 못 올랐고 운송은 최근 들어서 움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 패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기존에 사던 주도 업종들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좀 매수 전환하는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자. 그 중 안에 소프트웨어, 인터넷이 있고 먼저 움직인 게 조선 그리고 운송 요즘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여기서 볼 거는 철강, 화학, 에너지, 2차 전지 중에서 좀 소재 업체들에 대한 니즈는 조금 떨어져 있다. 철강을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2차전지 뭐 관련된 홀딩스 걔를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 기대감 좀 과하다. 아직까지 철강 비즈니스가 돌지 않았는데 2차전지 비즈니스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볼 게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 라고 할 때 2차전지 소재 쪽을 다시 한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지나? 충분히 주목받았나? 그래서 외국인이 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 시장을 되게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도 얘네들이 움직이겠다. 싸면서도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매수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매매를 굉장히 잘하죠. 근데 더 눈에 제가 3월 22일을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부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팔 거 확 팔고 살 거 확 사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코스피 전체 순매수보다 더 많이 사고 있어요.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동차 IT가 저는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최근 기계업종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기계업종도 같이 보고 있어서 이 업종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 있으시면 어떤 섹터를 어떻게 좀 담으시겠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한 50% 정도 1억이 있다면 주식으로만 한다면 1억을 주식으로만 5천만 원을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1천만 원 해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그리고 조선까지 1천만 원씩 5천만 원 이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있고 근데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계속 흔들릴 때마다 계속 업종별로 계속 사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억을 채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채워놓으면은 비중을 20%로 넣은 거잖아요. 이게 등락에 따라서 바뀌겠죠. 어느 날 반도체가 급등을 해서 24가 되고 어떤 건 밀려서 10 몇 %가 됐다. 그럼 얘를 좀 정리해서 얘를 20으로 만들어주고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오른 것들은 좀 정리해서 덜 오른 것들을 좀 채우는 그래서 리밸런싱 전략을 하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다시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올라간 건 내비두고 싼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지금부터는 주도주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 가고 있는 업종들을 얼만큼 싸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라는 말씀드려요. 안 좋은 애들은 계속 안 좋을 수도 있어요. 2016년, 17년 흐름들을 보면은 전체 26개 업종 중에 2년 동안에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은 8개밖에 없어요. 18개는 못했고 그중에 10개는 코스피가 2년 동안 26% 오르는데 10개 업종은 마이너스였어요. 이 정도로 차별화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싼 거를 찾는 것은 약간의 비중으로 순환매 대응을 하는 거지 시장을 따라가는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주도주가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도주가 쫙 올라갔다가 좀 쉴 때
다른 주도주가 올라와주고 이런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도주가 바뀌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2020년 3월 달부터 2021년 1월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점은 나오긴 했는데 이때 주도주가 바뀐 듯 했지만 이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면서 시장 색깔을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못했던 애들이 올라오는 것은 키 맞추기 정도지 주도주가 바뀌어서 다시 코스피가 3,300, 3,400 갔으면 3,500, 600 가는 그림까지는 좀 쉽지 않다. 오히려 주도주가 바뀐다면은 조심해야 된다. 네. 단기 매매는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이제 일단락됐구나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 주도주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뭐 조선, 인터넷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 뉴스들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단순하게 걱정을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면은 데이터를 확인하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고, 뭐 4월 달부터 세미나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중 관계 악화돼서 수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자, 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파란색이 한국 수출 증가율이에요. 네. 더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2022년 5월에 너무 튀어서 그런 거예요. 빨간색이 1평균 수출 증가율인데 이게 2월 저점으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 변화율로 보면은 좀 울퉁불퉁한데 금액을 보면은 깔끔하거든요. 1월 수출 전체 수출 금액은 1월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반도체도 1, 2월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대중국 수출은 올라가면서 5월 달에는 올해 최고치예요. 그러네요. 중국 입장에서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입장에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교역을 건드린다? 그럼 제조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저는 교역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5월 달에 24억 3천만 달러거든요. 1, 2, 3, 4월 달에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24억 3천만 달러는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대중국 수출도 4억 9천만 달러. 1월 달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가고 있거든요. 네. 자, 막연한 걱정이 있다면 데이터로 확인하자.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도 걱정만 하셔서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조금은 좋은 쪽을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뜨거운 여름까지는 좀 더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낼까 고민하신다면 아마도 여름 휴가는 편하게 네. 여유 있게 다녀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초중반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7, 8월 달에는 좀 수익을 거두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저나 뭐 많은 전략하시는 분들이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내 걱정이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회에 그칠 것인지. 왜냐면은 걱정일 뿐이라고 한다면 시장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걱정했던 분들이 아니네라고 인식하는 시점부터는 시장이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7월, 8월까지는 좀 더 주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기대되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혹시 또 변동사항 있으면 좀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